여기서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었던, 그리고 이런 짓거리도 하는구나, 이런 짓거리를 할 때 요렇게 대처하면 혹은 저렇게 대처하면 조금 뭐랄까 좀 할만하구나,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기서는 크게는 4개거든요. 근데 중요성으로 치면, 그러니까 중요성이 경향성으로 치면은 여기서 좀 제일 잘 보이는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회수한다라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정보를 막 뿌려놓고 회수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은 뭐냐면, 우리 그때 아트로핀 지문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원래 메인 설명하고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와중에 아세틸콜린에 대한 정보를 중간중간에 툭툭 뿌려놓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제 뿌린 거를 따로 모으세요가 아니라 뒤에서 바로 이제 이해한 거 써먹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문단이랑 2문단, 3문단, 4문단 보면 3문단 내용은 기차 내용, 전반적으로 기차 내용이고, 근데 이 3문단의 예시를 이해를 하려면 1문단, 2문단, 그리고 만약에 뭐 가능했다면 3문단의 내용을 요거를 이제 잘 갖고 와서 이 잘 오밀조밀 잘 뭉쳐가지고 3문단에서 잘 읽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정보는 이제 뒤에 있는 케이스 분류랑 마찬가지인데, 저 늘 얘기했던 거 비슷한 주제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도식화를 해봤을 때 이게 갈림길 형태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 와중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 분류는 뭐 예를 들면 이 지문에서라고 하면 필연적인 것, 가능성이 있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늘 모든 지문에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특히나 이게 지금 가능세계라는 용어와 배중률, 뭐 무모순율 이런 용어가 계속 겉보기만 바뀌고 있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거를 조금 알아채려면은 나름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조금 녹여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자 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뒤에서 읽으면서 매칭시킬 수 있으면 매칭시키는 게 좀 중요했어요. 특히 예시가 나왔을 때 기차를 탄 거, 그리고 지각을 하지 않는 거, 혹은 지각을 하는 거, 이런 거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해체를 하고 재구성을 한다는, 내가 이제 말을 저렇게 붙여놨지만 그냥 이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니네들이 생각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평 기준으로 봤을 때 얘도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거든요. 임차인 임대인 지문에서 카테고리나 범주가 같은 단어일 때 걔네를 실제로 구조적으로 뭔가 명시적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의미상 교집합을 만들어놨어. 논리적 교집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의미상 교집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했었는데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내려면 지문에 있는 정보들을 너네 입맛에 맞게 좀 해체하고 재구성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게 모든 글에서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위에 요 3개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 어느 정도 이 수능에 대한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거고, 마지막 이 해체를 하고 재구성을 한다라는 개념은 니네들이 앞으로 무슨 글을 읽든 무슨 책을 읽든 간에 이제 논리적인 글이라면, 혹은 심지어 논리적인 글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오랜만에 보는 이 노트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가 해체고 재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지도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캘리그라피 그 후배한테 써달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 줬어. 이게 이제 재구성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오류가 난 게 아니고 해체를 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래서 해체를 하고 재구성을 하는 것, 이제 그거 어쨌든 그거는 궁극적 목표는 너네들이 머릿속에서 이거를 생각을 굴리기 쉽게 한다 하는 이제 개념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왼쪽에 공백에다 이거 지금 써놓으세요, 이 아이디어는. 그래서 이 올리지에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안 써놔가지고 이 아이디어들을 수집을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나 이 지문을. 그래서 얘네들 쭉 적어놓고 얘네들이 이제 이런 처음 보는 지문에서 요거 중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 요런 아이디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거 쏙쏙 뽑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네임드 지문 중에 하나긴 한데 여러분 예상보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거든요. 이게 아마 시간에 쫓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 지문에서 개미지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능세계랑 가능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해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뭐 기차 거기서 그 위에서 얘기했던 논리를 그 적용할 수 있냐 없냐거든요. 3문단에서 만약에 1, 2문단 내용 제대로 숙지 안 된 상태에서 3문단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게슈탈트 붕괴 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뭔 소린가? 특히 A가 왜 우리는 왜 여전히 지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이제 읽으면서 멘붕 올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애들 중에 하나가 그 뭐 굳이 이제 칼로 자르듯이 나뉘지 않지만 이과형인 애들, 인문지문 많이 어려워하는 애들이 이 3문단이나 2문단 이 끄트머리, 2문단 끄트머리 여기서 이제 한 번 문장 잘못 읽으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4번, 3번 다시 읽게 되면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 근데 1번이 정답률이 61%예요. 1번이요? 네. 2번이 49%입니다. 3번이 55%입니다. 4번 정답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다뭐 이재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되게 이게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너네가 지금 약간 릴렉스한 상태에서 푸는 거랑 이제 수능 실전 시험장에서 약간 긴장 빨고 이제 시간 쫓기면서 풀었을 때랑 많이 이제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애들한테 딱 풀려봤을 때 수업 때 이제 애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제 판서하면서 지문 해설할 때 요 포인트들 집중해서 읽어 보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봅시다. 두 명제가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not P는 모순관계이다. 그러니까 이제 P랑 not P는 모순관계인 거죠. 여기서 모순관계는 둘 다 참이면 안 되고 둘 다 거짓인 것도 안 되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법칙을 요거를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지. 무모순율. 이게 약간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른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문 이 정보 서술하는 방식이나 정보를 링크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달라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 논리학 지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논리학 지문이라서 이게 너무 그냥 정보를 쉽게 줘버리면 너무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문도 너네가 지금 잘 읽은 애들은 알겠지만은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했으면 제대로 지문을 파헤쳐 나가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됐으면은 진짜 이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게 한글인지 외계어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이제 평가원에서는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1문단 쓱 보고 이거 이제 논리학 지문이구나. 그리고 기억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랑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명제 보고 이거를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해하기 쉽게 약간 조금 녹여냈으면은 훨씬 쉬워지는 건데 그럼 이제 이 말에 의하면 기억은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인 거죠. 니은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명제 차이가 이 기능성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조금 이해를 했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모순 관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모순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준 이유는 1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이 두 가지 명제에 적용하세요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던져준 정보를 여기서 회수해서 들고 와서 여기서 써먹어 보세요 하는 게 의도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참인 거는 없지만 모두 거짓인 것도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나는 이게 니은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명제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준 이 명명해준 지문에서 새롭게 명명해준 게 가능세계가 있다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했으면 사실 거의 그냥 뒤에 쭉쭉쭉 순조롭게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 어쩌고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조건부 정보를 주고 있는 건데 사실 두 개만 줬거든요. 필연적이다랑 가능하다.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도 머릿속에서 사실 혹은 이 머릿속에서 하긴 되면 옆에 메모로라도 적어는 놨어야 돼. 왜? 분명히 뒤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던져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문에서 얘기한 거는 P의 가능성이 있다는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여기다 적을까?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그럼 얘는 필연성인 거죠. 그리고 사실 약간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이러고 냅두고 지나가기에는 이제 여기서 지금 가능성이 있고 필연성 얘기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케이스가
있긴 하구나. 아직 대놓고 서술을 안 했지만 있긴 하구나 정도는 이제 알아채야 돼요. 실제로 뒤에서 정보를 그냥 던져줬을 때 탁 낚아채가지고 여기에 싹 붙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아, 그럼 여기서 만약 Q이면 Q이다가 이거인 거죠. 이게 이제 필연성인 거고, 이제 뒤에서 지금 정보를 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미 우리가 세계 프레임을 잘 짜놨다면 저기에 맞게 자리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그 요 지문 산발적 정보 회수가 요 지문이랑 슈퍼문 둘 중에서 얘를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금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나눠서 정보 자리 찾아가세요는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귀여운 수준이긴 했지만 이제 임차인 지문이랑 과학 지문에서도 그걸 그 임차인 지문이랑 그 뭐였죠? 과학 지문에 나트륨이었나? 탄소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전자가 뭐 도선으로 이동하냐 어디로 이동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정보를 배치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고, 사실은 솔직히 하면 서술을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까지 머릿속으로 어렵게 그 터득되는 답은 아니었거든요. 과학 지문에서. 그래서 이번 6월에서 독서 지문에서 자기가 혹시나 틀렸으면 반성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육모 오답 파란 거 써서 보내니까 왜 아무도 안 보내? 그런 게 있어요. 써서 보내.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그거 매우 중요해요. 니네가 그거 나한테 보내줘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리액션을 할 거 아니야. 아니면 교재 저거 할 때 반영을 하던가. 그리고 내가 니네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육모에서. 아시겠죠? 시험 끝나고 해주세요. 아니 근데 니네가 기억이 날까 과연 그게? 지금 읽으면 그냥 빨리 해. 이번 주 그냥 해 오늘. 뭘 바빠. 진짜 바빠요. 저도 제 친구로 수행평가 무슨 선생님들이 시험 2주 전까지 수행평가를 만드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몇 시에 잤어? 4시 자, 그래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해줬던 건 아주 친절하게 한 번 더 얘기해주면서 이 필연적을 의미하는 if q면 q다라는 명제 여기다 갖다 붙이세요라고 거의 대놓고 주고 있는 이제 광경이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쵸? 여기서는 이제 필연성은 없고 가능성은 있대요. 근데 이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는 거고, 얘는 사실 두 가지인 거지. 여기는 성립을 할 거고요. 여기는 성립을 안 하겠네. 그렇죠?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기차 제대로 탔으면 지각 안 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했으니까. 그렇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만약 내가 기차를 탔으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극한의 이 생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헷갈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여지도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밑에서 이제 OX 쳐야 되거든요. 그쵸? 이 조건에 따라서. 그럼 이제 얘가 골치 아프단 말이야.
지각을 하지 않는다의 동그라미면은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를 한 게 되는 거고, 지각을 하지 않는다는 행위에 x가 있으면 지각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가 성립했으면 지각을 안 한 게 되는 거고, 이 행위가 성립 안 하면 지각을 안 한 게, 지각을 한 게 지각을 한 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게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얘도 가능하면 좀 생각하기 쉽게 편하게 고치는 게 훨씬 헷갈릴 여지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이 차이가 나중에 훨씬 이제 어려운 정보들이 등장했을 때 걔네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최적화하는 버릇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재현 아시겠죠?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구도잖아요. 그래서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얘가 거짓이면, 요게 거짓이면은 뒤에 게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모두 참인 거죠. 그렇죠? 참인 거야. 이게 이제 전통 논리학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A는 만약에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이프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주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를 물어봤으니까 뒤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금 능동적으로 자기가 읽었으면은 이거 가능세계 위에서 가능세계 이야기했는데 얘랑 연관성이 있겠다. 현실 세계랑 지금 가능세계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뭔가 약간 어렴풋이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딱 들어가면은 훨씬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이게 지문을 읽을 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약간 국어는 진짜 멘탈이 중요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자기가 공부하는 습관에 자신이 있으면 지문 읽을 때 안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자기 실력에 이제 확신이 없거나 자기가 이때까지 1년을 공부해놓은 꼬라지에서 마음이 안 들면은 국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통 이제 재수학원들에서 이게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케이스인지 아십니까? 국어만 높은 애들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은 걔네 나머지는 무조건 올라. 국어만 높은 애들은 나머지는 무조건 올라요. 나머지 이 과목들은. 근데 오히려 국어만 낮은 애들이 더 많다니까. 너네가 이 나중에 그 친구들이나 한번 물어봐요. 국어만 낮은 애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국어만 낮은 애들의 비율이 조금 생각보다 있어요, 은근히. 근데 국어만 높은 애들은 얘네들이 좀 각 잡고 하기 시작하면 다른 과목은 되게 올리기 쉬워. 아시겠죠? 미미미누는 국어 때문에 오수했대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미미미누라는 극단적 케이스인 거지. 그런 성적이 그런 경향성을 가진 애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너네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왜 한숨 쉬냐? 자,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이거 뭐야 지금? 기차를 탄 가능 세계 중에서 지각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물론 케이스를 따지면은 여기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지각도 안 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A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는 여전히 나는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와의 현실 세계와 유사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걸 하얀색 적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주지 않은 케이스를 하나 이제 이게 딱 나눠봤을 때 각이 분명히 얘도 사실은 있긴 가능한 케이스긴 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놓는 습관이 중요한 게 여기선 좀 크리티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차를 탔을 경우에 지각을 안 한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얘가 지금 특징이 뭐예요? 위에 거 A랑 요게 지금 다른 점이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게 A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밑에 걸 보통 주장하는 이유가 뭐래요?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에요. 유사성. 그러면 사실 요거 읽어내면서 이거 A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머릿속에서 풀려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3번이었나? 물어보는 게 3번에서는 거의 발문이랑 선지 보면서 선지를 하나 보고 하나씩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답은 정해져 있고 선지에서 골라내는 식으로 아마 이제 풀렸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현실 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not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얘가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얘기 한 번 더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안 되면 여기서 이제 엉엉 울고 있겠죠.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무슨 소리일까 도당체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앞에 있는 정보랑 얘가 링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가능 세계는 다음에 4가지 성질을 갖는다. 그렇대요. 새로운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질. 첫 번째는 가능 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성립하는 가능 세계가 없다. 그럼 이제 여기 딱 하면서 여기 이 3가지 케이스에 착착착 붙일 수 있죠. 충분히. 둘째는 가능 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기능성이 있다면 기능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 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서 P이거나 not P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완결성. 그러면은 P or not P가 성립한다인 거고 얘를 이제 배중률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제 완결성 이꼴 배중률 이꼴 무모순율이죠. 같은 얘기인 거죠. 그쵸, 재현아?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 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 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이제 한 가능 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는 세계 W2의 시그마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그마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그래서 W1과 W2는 서로 다른 공간이래요. 다른 세계래요. 가능 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 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위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지금 이 네 가지 성질 중에서 뭐가 반영된 거예요? 포괄성, 또 완결성.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저기 위에 가능성에서는 포괄성인 거고 사실 나머지 밑에는 적용은 다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많이 강조된 거는 여기서는 포괄성인 거죠. 두 번째, 가능 세계가 그러니까 있으면 모든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필연적이면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건 얘는 이제 포괄성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일관성이겠죠. 여기는 일관성도 사실 써놔야겠다. 그리고 여기도 일관성.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조건부 정보를 그냥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이게 조건부 정보를 주긴 했는데 사실은 케이스가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케이스가 더 있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거를 이 지문에서 이런 게 등장하는구나라고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재현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9년도 수능 지문이기 때문에 야 이게 19년도 애들은 공부를 못했구나 하고 승리감 가지고 우월함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지문에서 이런 게 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요런 짓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조건부로 정보를 줬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거. 우리 그때 오버슈팅에서도 물가는 단기적으로 신축적이고 신축이 아니라 경직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적이었잖아요. 근데 환율은 단기든 장기든 신축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오버슈팅이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이 결국에 이 딱 나눠가지고 장기일 때 단기일 때 나눈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 오버슈팅이다 가 중요했잖아. 그쵸? 사실상 같은 구도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 케이스 얘기한 다음에 왜 이게 우리가 더 많이 이걸 주장을 하는가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었거든. 그러면은 이게 유사성이 높아서 그런 거구나. 그럼 상대적으로 얘는 당연히 유사성이 낮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풀 때 이게 3번 같은 경우에 딱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골라내는 건데 그걸 하고 나서 기출 분석하실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내서 잘 풀었구나. 혹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서 잘 못 풀렸구나. 혹은 틀렸구나. 가 중요한 거예요. 복기를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바둑 두고 나면 항상 복기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어에서는 지문 풀고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예요. 꼴랑 준비야. 하고 나서 복기하고 되짚어보고 오답 노트하고 그게 공부되는 과정이에요. 문제만 막 풀어서 끝나고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문제만 막 너무 푸는 애들이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해는 하거든요. 불안감에서 좋은데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실제로 성적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맞나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쌤은 여름방학이 아니라 언제냐 한 3월 달인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수특을 3바퀴를 돌렸어요. 3바퀴 4바퀴를 돌렸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 이제 근데 그래놓고 이제 여름 때쯤 돼서
엄청 후회했던 거죠. 아,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이 겉보기로 이 겉모습이 공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손운동이구나.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손운동이구나라는 거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국어가 그런 이 독단에 빠지기 너무 좋아요. 자기가 마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착각에 빠지기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공부가 성적 오르는 데에 필연적으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거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맹목적 양치기를 딱히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아이디어 중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 사실 다 이 여기랑 여기서 다 챙겨 왔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세계라는 정보랑 링크를 탁 시켜가지고 뒤에서 가능세계 가지고만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그치? 근데 그러면서도 이 유사성 어쩌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가능성, 확률 이거를 조금 분석하고 있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얘기구나를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이걸 이제 잘 보이는 지문의 경우인 거고 그렇지 않은 지문도 다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앞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주워 담아서 뒤에서 써먹어야 되는구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를 이렇게 딱 정제해서 니네한테 먹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 조건부 정보를 준다라는 것, 그리고 조건부 정보를 준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회수해서 밑에 있는 다른 내용에서 앞에서 준 정보를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지문에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이제 1번 정답인데 배중률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배중률은 이꼴 무모순율이고 이꼴 완결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 맞는데 이거 왜 맞아요? 경주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 없는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기억이랑 니은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억은 지금 필연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진술이야. 그렇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성립하지 않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지. 경주가 아니라 개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강남학원에 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다보탑이 생각나는 게 내 고등학교 쌤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다보탑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 레플리카가 있었어요. 나는 그 다닐 때는 그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다보탑이 실제 크기의 한 3분의 2? 절반 정도 크기로 다보탑이 있었어요. 강당에도 부처님이 있었고 진짜로 그 강당 이렇게 크게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 보통 무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무대 정 가운데에 그 우리 막 큰 절 대웅전 가면 있는 금으로 만든 부처님 있잖아. 그게 있고 그래서 유리벽으로 딱 이렇게 감싸져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막 그리고 법당도 있었어요. 법당이 있었고 법당 막 거기 그 시간표에 교리가 적혀 있어. 교리 시간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무슨 그 불교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배우고 불교 노래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불교 믿어서 거기 간 건 아니고 밥이 맛있다길래 거길 갔어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였어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 진짜 중요한 문제였어. 근데 이제 밥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어. 밥이 맛있었고 실제로. 근데 이제 들려오는 썰 중에 하나는 어떤 스님이 이제 급식실에서 돈까스 먹다 걸렸다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쌤이 이제 쌤이래. 스님인데 그 죽비 있잖아. 죽비. 그게 원래 대나무인데 이렇게 가운데 갈라가지고 탕 치면 이게 소리만 큰 거잖아. 어떤 스님이 이 죽비 이게 갈려져 있는 데를 딱 합쳐가지고 테이프로 감은 거야. 그럼 이거 그냥 통나무잖아. 이걸로 애들 패고 댕겼다니까 스님이. 이걸로 애들 패고 댕겼어요.
그리고 이제 나 다닐 때는 이제 안 그랬는데 내 선배 때에 있는 쌤들 중에서 별명이 낙타인 쌤이 있었어. 왜 낙타였게? 속눈썹 그려서 아니, 등에 혹 있어. 아니, 쳐다봤고. 아니. 즐길 낙, 때릴 타. 해서 해서 낙타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쌤이었는데 그 쌤이 진짜로 오지게 패고 다녔대요. 오지게 패고 다녔대. 근데 다행히 이제 내가 그 했을 때는 그 내가 딱 그 과도 간당간당한 딱 과도기였어. 체벌 금지가 확실히 법으로 제정되기 이제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조금 약간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행인 건 아닌데 그 연도부터 그 쌤이 기력이 약간 쇠하셔서 다행히 피버 타임이었네.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 그 쌤께서는. 그래서 2번 보면은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음다. 재현아, 네. 이거 2번이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안 돼요. 왜?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말이 안 돼요 이게. 잘못 읽었네. 아니 그냥 읽어봤는데 그냥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2번 선지의 의도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애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 이거 뭐야 지금? 그냥 그 P는 Q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연성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선지에서 유도한 착각은 뭐냐면 이건 필연적인 건데 왜 이 기억 상황이 있다 여기 뭐냐 필연적인 거니까 기억이 거짓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를 유도한 거지. 근데 이거는 만약 다보탑이 개성이 있다면 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세계들 중에 이게 필연인 가능세계가 있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기억이 거짓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다보탑 개성이 있다면 이 조건이 충족됐으면은 이거 뒤에 거 있는 다보탑 개성이 있대. 이건 필연인 게 맞죠. 근데 이 명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게 존재하는 가능세계도 있을 수 있고 저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가 존재하는 가능세계도 있을 수 있고 거짓인 가능세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둘 다 있을 순 없어요. 돼지. 양자의 가. 내가 2번의 명제 아니면 기억 니은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다보탑이 경주에도 있고 어디나 개성이었나? 개성에도 있고. 고전 논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고전 논리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양자역학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요? 세계잖아. 그러니까 거시세계이기도 하고 미시세계라고 치면은 근데 관측을 안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관측하면 결정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 중에 4번은 왜 적절한 선지입니까? 4번이요. 그거는 일관성? 일관성? 네. 아니 2번에 4번. 이은이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아니라면 다 아니니까. 그쵸. 어차피 니은은 뭐야 지금? 다보탑이 개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고 전제를 했잖아. 그럼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예 그게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단추 잘못 끼우면 이거 진짜 막 이해하는데 막 이틀, 3일 걸리는 애들도 있거든요. 재현이는 과연 얼마나 멋진 학교를 갈지 보겠습니다. 3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랍니다.
만약에 기차가 내가 기차를 탔더라면 내가 지각을 잠깐만 A가 뭐지?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인 건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유사성이 더 걸려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차를 탔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잖아. 근데 기차를 탔다라는 게 전제를 깔고 있으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당연히 지각을 안 할 가능성, 세이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게 유사성이 더 높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적 상대적 유사성이 낮은 거죠. 그럼 당연히 슥 봤을 때 1번, 2번은 타지 않은 가능성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의미한 거네. 버려야지. 보자마자 바로. 그리고 3번에서 딱 봤을 때 밑에 3, 4, 5에서 유사성이라는 단어만 찾는 거야. 3번 유사성 얘기했네. 선지 싹 읽고 투정 확인하고 3번 픽하고 4번 넘어가야지. 오케이? 이게 이제 이상적인 사고 과정. 4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를 고르입니다. 이게 이제 좀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문제의 정오답에 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진 않았고 이게 과연 교육과정 내의 그 내용이 맞나 아닌가 가지고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대관계다라는 게 너네가 이게 뭐 배우냐 안 배우냐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문제의 여지가 있었는데 아마 이원종 쌤이 저거 이의 제기했을걸요? 평가원에? 그래가지고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예요. 그러면은 네? 네. 터트리는 것보단 가는 게 낫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럼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명시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학생들은 연필을 쓴다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로인 거죠. 이 말인즉슨 학생이 연필을 쓸 가능성이 없다인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은 지금 그렇죠? 여기서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인 거고 예외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이면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라는 건 연필을 안 쓰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 관계래요. 이 말은 두 명째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봐. 여기서 이 두 가지 케이스의 이 진리값이라고 하면 좀 참과 거짓이 가능한 케이스가 뭐야? 둘 다 X거나 하나만 참인 건 된다고 했죠. 그럼 둘 다 안 되던가 위에 거가 되던가 밑에 거가 되던가 이거 세 개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참인 거는 가능하지 않다 했잖아.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는 요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 볼게요.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 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그러니까 뒤에서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은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른 진술은 맞아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그치. 반드시가 문제인 거죠. 반드시가.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세계가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능성인 거고. 2번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포괄성과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일단 기본적으로 단절되어 있겠군. 이 얘기는 독립성에 따른 설명이 맞죠? 그럼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2번 선지에서. 성립하면서 그치. 성립하면서나 아니면 존재하고 이게 틀렸죠. 왜냐면 앞에서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고 성립한다고 깔아버렸잖아 이미 조건을. 그죠. 근데 어떻게 뒤에 한 명 연필 어떻게 써요 이게 얘가 쓰면 안 되지. 안 되지. 한 명이라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3번 가능성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어?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쓴다.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 음. 여야지 참이 돼. 엥?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고 해야지. 아니 이것도 안 돼. 어쨌든 그냥 아니 어쨌든 틀린 거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수능에서 아 이거 어쨌든 일단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 고를 거야? 부정관계가 아니라서 뭐요? 반대 부정관계가 아니고 반대 관계가 납치가. 그치. 지금 이게 어떤 학생 연필을 쓴다랑 어떤 학생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일단 이거 둘 다 참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배중률에 해당되는 명제가 아닌 거죠. 왜냐면 둘 다 참이 되잖아 지금 여기는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쓴다랑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참이 되는 건데 완결성 뭐야? 둘 중 하나만 됩니다가 완결성이야. 이거 틀린 거죠. 4번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건 포괄성이니까 가능하면은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있습니다가 포괄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이거는 사실 요거를 했으면 바로 사실 고를 수 있는 선지예요. 만약에 이거 보고 이걸 하나하나씩 이거를 분석해 볼까 이러면은 조금 헷갈릴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우리 1번, 2번, 3번에서도 내가 맨 뒤에 진수는 제꼈는데 중간에 있는 진수를 제낄 때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꼈어야 됐잖아. 근데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요거 했으면 사실 이거 케이스 셋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는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고 있으니까 이거 맞네? 이러고 이제 사실 3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능세계 이 지문이 이 실제로 뭐라 해야 될까? 이 네임드 지문이 된 이유가 그냥 토 나오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거를 애들끼리 평가가 너무 다른 거야. 어떤 애들은 읽고 나서 야 이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던데 이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이거 개 쉽던데 이런 애들이 있는 거지. 그 이제 차이점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이거 갖고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지문이냐? 이게 무슨 꼬라지냐? 어떤 애들은 이게 너무 되게 쉽던데 너는 이거 갖고 왜 고민하고 있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5번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일반성.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 쓰지 않는 가능세계 존재한다. 일단 이 진수는 맞아? 존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문제는 뭐예요? 일반성. 그렇지 일관성과 연관 있는 게 아닌 거죠. 없으면 그냥
연결성이 아니고 이거지, 이거. 포괄성인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런 기능성이 있으니까 가능 세계가 존재하겠군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관성과 연관을 지으려면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능 세계는 존재하지 않겠군,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열심히 뜯어 먹어보시고, 요런 꼬라지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야. 이 아이디어들을 다른 지문에서 계속 써먹을 수 있냐 없냐가 이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다 맞췄냐 틀렸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많이 틀렸더라도 집에 가서 이제